밤이 되니 열색만 고요해 폐허에 스른 회포를 말아요 주노나 외로운 전화 그네 홀로 잠 못 이뤄 그 슬픈 벌레 소리에 말없이 눈물 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음악이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음악을 사랑했을까요?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노래 황성의 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쉽지 않은 노래인데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풍금 씨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수 풍금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바람 따라서 흘러가더라 빗물 따라 예, 이 노래 저도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노래가 참 감동적입니다. 아, 네. 노래 참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가 굉장히 옛날 노래인데 정말 요즘에도 충분히 공감하고 감동받을 수 있게 그렇게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풍금 씨가 부르니까 그 다른 어떤 또 맛이 또 느껴지네요. 그 예전에 1932년에 음반으로 나왔거든요. 바로 이혜리수의 황성의 적. 우리가 보통 황성예터라고 하는데요. 황성의 적은요. 사실 이 노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대중가요 작사자, 작곡자, 가수들이 대거 등장했던 그야말로 대중음악의 시대를 열었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노래가 1932년에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36년이 지난 후에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요가 무엇인가를 두고 주간한국이라는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황성예터가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나온 지 36년이 지난 후에. 박수 쳐야 됩니다. 아, 그치.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도 네. 좋아요. 이 노래가요, 사실은 1932년에 나왔을 때는 황성의 적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첫 소절 따라서 황성예터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가 지금까지 사랑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았는지를 증명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황성의 적, 이 노래가 등장한 1932년으로 가봅니다. 이봉창 의사 의거가 당시에 기사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저분이 이제 이봉창 의사고요. 예. 아마 이봉창 의사 집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집이 아마 네. 사진으로 나온 것 같고 이봉창 의사한테 범인이라고 네. 범죄자처럼 그렇게 써놨네요. 이봉창 의사가 바로 일본의 심장부에다가 폭탄을 던진 거죠. 예, 대단한 일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 만주국건국 얘기 나오네요. 맞습니다. 1932년이죠. 예, 일본이 이제 중국까지 먹으려고 본격적인 팽창을 시도하던 딱 그 시점이네요. 아산의 천연두. 네. 옛날에는 100여 명 사망. 천연두병이 아주 심해가지고. 아마죠. 예, 그래서 저희들 어렸을 때도 예방주사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마마가 하나도 없는데 저희 선배들은 보면 얼굴이 붉은 분들이 많아요. 그 옛날 비디오에 그 호환 마마. 호환 마마보다 옛날 무서워. 어린이들은 네. 어흥 막 그거 맞죠. 우리나라 3대 무서운 게 호환이랑 마마랑 비디오잖아요.
네, 조선어 잡지, 조선어학회에서 한글이라는 잡지를 발행을 했죠. 우리 민족사에 정말 중요한 맞습니다. 사건인데 네. 저 당시 신문에서는 요만하게 저희도 크게 보도할 수도 없었겠죠, 저 당시. 네, 저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네. 아닌가. 네, 그리고 예전에 몰랐는데요. 한글이 보면 볼수록 더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해도 참 예쁜. 뭐 디지털 시대에 지금 한글 디지털에 딱 맞는다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아, 윤봉길 의사 이거. 네. 나왔네요. 이봉창 의사 의거가 4개월이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인데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봉창 의사가 그 당시에 폭탄을 던졌는데 실패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그 다음에 이제 도시락 상해에서. 폭탄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은 그 도시락이 아니었고 수통이었대요. 그러니까 물통 모양의 폭탄이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제대로 던졌던 거고요. 네. 이거를 하러 가기 전에 찍었던 사진이 지금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아다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좀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점에서 그러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와, 저 어떻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굉장히 그 감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만감이 교차해요. 예. 상상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울컥하는 맞아, 울컥하죠. 1932년 7월에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속출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 이 더위 때문에 올여름 굉장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1932년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재미있었던 막 기사가 대구에서, 특히 대구는 우리가 데프리카라고 할 정도로 지금도 더운데 그 시절도 그래서 일사병으로 화씨 뭐 100도씨가 네. 넘는다라고 할 정도로 네. 더웠다고 하더라고요. 대한뉴스가 처음 시작된 게 1953년이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영상 자료는 남아있지 않아서요. 우리가 지금 신문을 중심으로 1932년을 살펴봤는데요. 풍금 씨는 어떠세요? 역사를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 1932년 기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사가 있다면 어떤 건지요? 저는 그 침략 전쟁이 이어지면서 그 만주국이 세워졌다는 거랑 지금도 더워서 사실 저는 뭐 이렇게 온난화 때문에 이렇게 덥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도 일사병으로 많은 분들이 사망했다는 얘기가 너무 저 처음 듣다 보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아까 뭐 만주국 얘기도 나왔는데 1932년 하면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탈하면서 우리나라를 뭔가 그 전쟁 무슨 뭐 물자 기지 막 이런 식으로 수탈을 강화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때 1932년에 조선의 가요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 시기 조선의 가요사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노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1920년대 말에 이제 일본 음반 회사에서 빅타 레코드사라고 있었거든요. 빅타. 네, 빅타라고 했던 그 아마 강아지 니퍼가 이렇게 축음기 앞에 앉아 있는 그게 브랜드 상표 그렇습니다. 이미지예요. 근데 빅타 레코드사에서 조선 유행가라고 할 만한 곡을 이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1920년대 말에 안 팔린 거예요, 음반이. 그러니까 일본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 돈이 안 되는데 음반 만들지 말아라. 투자할 필요가 그렇죠. 없죠. 네. 그런데 그때 문예부장으로 누가 있었냐면 이기세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너희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 못하는 거지 우리의 문화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정말 기회를 엿봤대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대중가요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너희들 또 흥행에 실패하면 조선 유행가는 없을 줄 알아. 이랬는데 이때 누굴 만났느냐. 결혼식에 갔다가 피로 현장에서 노래를 하는 이혜리수를 이기세 씨가 봅니다. 그래서 아 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유명했던 노래였던 황성의 적을 1932년에 음반으로 냈는데 속된 말로 이 노래가 대박이 난 거죠. 네. 예, 이 항성의 즉 음반 판매량이 그 당시 5만 장이었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몇백만 장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나할 것 없이 따라 부르고 심지어 일본의 군복을 입어야 했던 고종 황제의 손자 이우도 술에 취하며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요 사실 전형적인 트로트라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파와 시, 그러니까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장조로 기준으로 하면 사음과 칠음이 빠져 있는 오음 음계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상적인 리듬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트로트는 전형적으로 2박자인데 이 황성의 적은 3박자로 부를 수가 있어요. 황성의 터의 밤이 되니 이게 3박자로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 장단이 3박자다 보니까 아마도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었고요. 이 노래를 시작으로 정말 많은 조선인들이 유행가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조선 유행가 될까 했었는데 이 노래가 인기를 얻으면서 일제도 굉장히 이제 혈안이 돼가지고 이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933년부터 검열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노래가 바로 황성의 적입니다. 근데 황성의 적을 이제 보통 대중가요의 시초라고도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학자들 따라 서로 달리기는 합니다만 사회 찬미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인이 부르고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노래는 이 노래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되겠어요. 혹시 하지금 평론가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중가요를 최초의 대중가요 같은 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냥 적당히 생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진짜 황성의 적이냐 사회 찬미냐 좀 헷갈리긴 합니다. 다른 혹시 저는 궁금해서 그 검색창에 한번 쳐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이거라면 그건 가짜 뉴스인가 싶은 게 왜냐면 그 희망가 노래다라고 하는 걸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안 나왔으니 그 노래가 최초라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가지고. 한국인이 만든 노래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그런 게 아니고 희망가는 번안곡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다 사실은 맞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대중가의 시초는 달라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한국인이 작사하고 작곡해서 음반으로 나온 노래가 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낙화유수라는 노래가 더 먼저 나와요. 강남달이 밝아서 그 노래는 1927년에 영화 주제가로 쓰였다가 1929년에 음반으로 나왔으니까 김영환, 김서정이라는 변사 진주 출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 시기에 1910년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혹시 이 노래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이 노래가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이 네, 지은 도산 안창호. 노래인데요. 네, 이상준이 작곡을 하고요. 안창호 선생이 작사를 했던 1910년에 나온 거국행이라는 노래거든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너를 두고 나는 간다 참 저는 우리나라 어떤 대중음악 근대가요의 시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황성예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노래는 조선 유행가계의 시대를 열었던 그 노래로서 의미가 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이 에리수라는 분이 이제 황성의 적을 불렀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인기가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기가 당시 신문에도 반영이 됐는데 당시 신문 기사를 보시면 뭐 이런 신문 기사가 남아 있거든요. 이게 1932년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 이 에리수는 무대에서 낯익은 화영 여배우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화영 여배우가 무슨 화영을 당한 여배우란 뜻이 아니라 꽃 같은 여배우, 꽃화라고 합니다. 얼굴도 예쁘셨나 봐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자에 유성기를 통하여 노래로서 상당히 그 존재를 널리 하고 있다. 달콤한 음성은 유행가의 가수로 그럴듯하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꽃처럼 아름다운 여배우가 달콤한 음성으로 노래를 불러서 유명하다는 그 내용의 기사. 음반을 취입할 당시 이 에리수의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와.
풍금 씨는 이 황성예터, 황성의 적 처음 들으셨을 때 언제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 이미자 선생님 버전으로 사실 먼저 접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준비를 하면서 들었었는데 되게 음색이 되게 소프라노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음역대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사실 제가 흉내를 낼 수 없는 음역대에 계셔가지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지금 트로트하고는 조금 다른 게 되게 깨끗하게 그냥 깔끔하게 부르셔가지고 근데 또 방금 또 얼굴도 예쁘셨다고 하니까 화영. 이게 신이 다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지금 어떻게 노래를 부른 걸까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트로트를 20년 동안 연구하면서 느꼈던 게 바로 그거였거든요. 오늘날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꺾고 흔들고 꺾고 돌리고 막 뭐 뒤집어 까고 뭐 이런 거 맞아요. 하는데 사실 이혜리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예전에 이렇게 불렀어? 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황성이 또에 산이 되니 걸생만 거여해 희왕에서는 해포를 맞아여 주노나 하위랑은 사나기니 한라만이라 그 슬픈 달의 서래에 말없이 눈물 져요. 하지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요즘 나오는 미안해 뭐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노래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이게 거의 뭐 유사한 트로트 뭐 전통가요라고 분류가 되는 노래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 100여 년 사이에 완전히 똑같은 트로트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음악적인 색깔이 달라졌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면서 너무 고음이라서 저는 사실 약간 비감한 느낌이 약간 줄어든 것 같았었는데 그래도 저 당시 분들은 저 음악을 들으면서 정말 비감했었구나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당시 이제 서양 음악이 들어와 가지고 서양 음악을 우리식으로 소화하는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 클래식 스타일로 부르는 그런 것이 저쪽에 남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백간도 우선 들고. 창법이라고 하죠. 예.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앳된 목소리에서 나라 이름 민족의 슬픔을 제대로 표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애리수가 누군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애리수는 서양 이름 앨리스를 차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본명은 이음전. 그래서 개성에서 태어나서요. 9살 때부터 극단에서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화영. 네, 화영.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그 미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이제 저 시절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단아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외삼촌이 한국 희극 배우의 원조로 지성사, 조선연극사 등에서 활동한 배우 정갱이고 외할머니도 개성에서 숙박업을 하면서 극단 편의를 봐주던 전시 부인이었습니다. 외가 쪽으로 예능인의 피가 흘렀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혜리수는 극단에서 배우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극 사이에 노래를 부르는 그 막강 가수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 바로 이혜리수고요. 노래가 워낙 인기가 좋아서요. 1929년에는요. 노래 부르기로 한 이혜리수가 출연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남은 거죠. 그 공연을 하다 보니까, 연극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왜 이혜리수 안 나오냐고 해가지고요. 관중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막 뭐 던지고 해서 네, 그래서 막 경찰이 출동했을 정도로 그래서 결국 가수로서의 길을 걷게 됐는데요. 1930년에는 메리의 노래, 뭐 라인강 제목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메리의 노래나 라인강은 번안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기세를 만나서 오동나무, 뭐 강남제비, 방랑가 이런 것들을 음반으로 냈지만 역시 이분의 명성은 바로 황성의 적이었습니다. 네. 예, 이걸 보면서 느낀 겁니다만은 또 참 곡과 가수가 딱 천생연분처럼 만난 게 이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곡과 가수가 천생연분처럼 만나는 사례를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조용필 씨도 돌아와요 부산항에
원래 조용필 씨 노래 아니잖아요, 그게. 충무항이요. 네, 원래 부산항도 네, 아니었고. 충무항이었어요. 근데 조용필 씨가 부산항으로 바꾸면서 리듬도 살짝 바꾸고. 꽃 피는 미륵산은 봄이와 그른 날 백성의 봄이와 그리고 또 옥경이도 원래 태진아 씨 노래가 아닌 거였는데 태진아 씨가 원래 제목도 옥경이도 아니었는데 옥경이로 바꾸면서 태진 씨가 그것도 리듬을 약간 살짝 바꿔가지고 데이트를 시키고. 대답 없이 고개 숙인 옥경이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노래의 운명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가사와 곡과 가수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저 대히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 천운이라고 그래서 천운이. 맞아요. 예, 천운.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풍금 씨도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노래를 불러봤잖아요. 네. 근데 이 노래 불렀을 때 이거 내 노래다 했던 그런 노래가 혹시 있으세요? 저는 나훈아 선생님 곡이 그렇구나. 네,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나훈아의 어떤 이런 거 노래가 막 하시고 뭐 표정도 따라 하시고. 예, 그 노래 나훈아 선생님 노래 중에 아이라예라는 아이라예. 곡이 있어요. 아이라예. 네, 근데 이제 그 노래가 남성분이 여성분을 이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성분이 튕기는 거예요. 좋아하면서. 약간 얘 이렇게 살짝 튀기죠. 예, 예. 그래서 그 느낌을 이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대사처럼 치고받는 식으로 제가 부르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이 노래를 참 주시면 좋겠다 맨날 생각하면서 부르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조금 살짝 한번 한 소절 불러. 그러시죠. 예. 니네를 사랑하나 아이라예 그러면 싫어하나 아이라예 와, 나훈아 선생님 이걸 보고 이 곡을 좀 주셔야 될 텐데. 네, 예. 주시면 네. 그 황성의 적 같은 경우도요,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같은 해에 윤백단도 황성의 적을 음반으로 발표했고요. 1933년에는 이경설이 고성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임생원의 회상, 야명조 모두 같은 곡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만났던 게 이 황성의 적의 곡조를 갖고 있는데 제일 빨랐던 건 1931년에 발표된 신카나리아의 웅대한 이상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장하고 있는 작품인데요. 음원을 제가 듣는 순간 깜짝 놀랐죠. 황성의 적인데? 근데 제목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었던. 그래서 지금 그 노래를 가지고 이제 뭐 전시도 하고 뭐 칼럼도 쓰고 그랬었는데요. 1932년에 발매된 이해리수의 버전만큼 인기를 끌지는 못했죠. 그 되게 완전 다른 분위기거든요. 황성의 적하고 웅대한 이상? 네. 너무 궁금해요. 어떤 노래가. 이상이 웅대할까요? 네, 한번 신카나리아의 웅대한 이상을 조금 들어볼까요? 네, 아마 지금 웅대한 이상이 방송으로는 이 방송에서 처음 소개되는 노래일 거예요. 네, 근데, 그러네요. 근데 저기 네모가 있잖아요. 예. 제가 수천 번을 들어도 안 들리는 체력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요. 청춘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어요. 그 웅대한 이상이라는 것이 결국 청춘은 인간의 꽃이고 그래서 청춘에 어떤 웅대한 이상을 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네. 예, 그 우리 이해리수 선생님이 불렀던 노래는 나라 이름 민족의 슬픔이 가사에서 그 구구절절하게 들었는데 이제 청춘이
인생의 꽃이고 그걸 그 청춘에서 이상을 펼쳐라 하는 식으로 같은 슬픈 곡조를 하니까 뭔가 조금 어울리지 않는 느낌을 더 주긴 하긴 합니다. 어떠셨어요? 풍금 씨는 들어보니까. 이제 곡조는 되게 서글픈데 이제 그 청춘은 꽃이라고 하시니까 이제 되게 이렇게 청춘이 이렇게 고달픈 느낌이 들어가지고 약간 네, 그냥 청춘은 꽃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 되게 그 음질 때문에 그런 건지 약간 이렇게 그 헬륨 가스인가요? 약간 그런 음색으로 들려가지고 그 생각은 못했는데 진짜 그러네요. 너무 하이톤이라서 별로 힘이 안 생기는 측면도 네, 있고. 와 신기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이게 음률이 그렇게 막 그 청춘의 희망 뭐 이런 거 웅대한 이상 이런 걸 얘기하는 멜로디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 노래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이 황성의 적으로 나왔을 때 크게 히트를 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딱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 가사와 노래가 잘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신카나리아는 아시다시피 정말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졌는데 저게 노래에 맞지 않는 가사를 부르니까 히트를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안 그랬으면 저 노래가 반드시 히트할 가수거든요. 정말 꾀꼬리 같은 가수입니다. 맞습니다. 황성의 적은요, 작곡자 겸 또 바이올리니스트죠. 전수린 씨가 작곡을 했고요. 배우 겸 작사가 또 왕평이 함께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노래를 만들 때도 그 사연이 있었다고 예. 하던데요. 황성의 틀을 작곡한 전수린 선생님 고향이 항해도 개성 사람입니다. 작곡가 전수린하고 작사가 왕평, 노래한 이해리는 셋다 순회 악극당 시성자 소속인데 27년 어느 여름에 악극당이 이제 저 이북을 쫙 돌고 공연 마치고 순회 악극당이 항해도 배천이라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에 와서 공연하려고 전단지 돌리고 광고 뿌리고 했는데 그만 비가 며칠 와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여간에서 계속 있다가 보니까 창밖에 비는 내리고 전수린이가 자기 고향 개성에 마늘대 모습이 확 떠오릅니다. 한때 왕이 살고 신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했던 그 찬란한 곳에 풀이 무성하고 폐허가 돼가 있고 달빛에 물드는 게 벌레 소리만 쓸쓸하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감정을 이제 담아가 작곡을 해가지고 다음날 왕평한테 내가 이런 뜻으로 작곡을 했으니 작사를 해달라 해가지고 만들었던 게 바로 황성애토고.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개성에 가서 옛날 왕조의 발자취를 보고 가사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에 자취 적자가 들어가서 황성의 적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 제목이 잡히게 된 거였군요. 네, 이렇게 해서 개성 만월대를 생각하면서 지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사실은 이 황성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황성하면 결국은 고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고국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했기 때문에 당대인들이 사랑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노래는 음반을 내기 전부터 관객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연극 그 막간에 부르는 노래가 있었는데 근데 이 노래는 너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연극보다도 막간에 부르는 이 노래가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 노래 가사에서 황성예터 이런 쓸쓸한 이 가사에서 만국의 하늘 청중들이 막 공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막 그 당시에 막 울고 어떤 분은 의자를 막 발로 차면서 식민지하의 어떤 울분을 막 토해냈다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정말 민족적인 인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반응이 이리 이제 좋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조선인을 그 동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극장에도 순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인 동정을 파악하는 임석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일본 경찰이 앉아 있다가 이 노래 때문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감정이 격해지고 민족 의식이 폭발하는 걸 보고 공연을 중단시키고 이 노래 만들었던 전수린하고 왕평을 경찰서에 불러다가 무슨 의도로 이걸 만들었나 하고 취조도 하고 그랬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또 생각이 났는데요.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우리 민족들이 들으면서 울고 발을 동동 구르고 따라 부르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2004년도 박사 논문 쓸 때 뭐라고 했냐면 눈물의 공동체라는 말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들으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울면서. 근데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가 될 때가 더 많잖아요. 아,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쟤도 아프고 얘도 아프고 우리 모두 아프구나. 근데 거기서 위로를 받거든요. 그래. 그래서 이 황성의 적이요. 일명 조선의 세레나데. 그래서 가사를 곱씹어 보면 왜 그토록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일제 강점기 때는 그 나라와 고향을 잃은 채 만주와 북간도로 이주를 해야 했던 사람들한테는 이 노래가 정말 그 자기의 서름 그런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정말 많이 공감하고 많이들 우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정말 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쓰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저는 진짜 이 노래 가사를 쓰신 왕평이라는 분이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시길래 그 시대에 이렇게 서정적인 가사를 쓸 수 있었는지. 네. 어떻게 보면 시대가 그런 서정적인 가사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 가사를 쓴 왕평은요. 불과 32살의 나이에 연극 남매를 공연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요절을 하게 됩니다. 네. 그 32살이면 정말 새파란 나이거든요. 요즘 기준으로 그렇죠. 보면요. 네. 근데 그 나이에 벌써 남긴 그 작품들이 막 유행가, 서정, 소곡, 재즈송, 극영화, 만담까지 해서 총 195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분이 영화 시나리오도 쓰고 출연도 하고 맞습니다. 가사도 쓰고 그 만능 예술인이었는데 이분이 쓴 작품 그 노래들 중에는 뭐 항구의 일야, 조선 팔경가, 고도의 정한 이런 작품들도 있습니다. 예, 패널은 왕팽의 필명인데 이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라디오 드라마의 허시가 된 항구의 일야입니다. 예. 아, 세상이 덧없으니 믿을 것 없어 마음속 감춘 정도 그누가랴 에이 여보 상순이 나를 새기는 줄은 진정으로 몰랐어. 아무도 없는 외로운 몸이라던 상순이에게도 부모와 어여쁜 나가시와 기다리고 있다지요. 원망스럽습니다. 원망스러워요. 네. 굉장히 요즘 곡들과 좀 다른데요. 사실 항구의 일야가 지금 주제가로 들으신 거고요. 그러고서 이제 변사처럼 이렇게 뭐 목소리도 나오고 연극도 나오고 일종의 드라마가 펼쳐지죠. 네. 어떻게 들은 소감이 어떠셨어요? 왜 이렇게 노래가 슬퍼요? 되게 뭔가 노래가 되게 서러워요. 맞습니다. 그냥 듣기만 네. 해도.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또 이제 이별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버스 정류장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공항에서도 이루어지고 항구에서도 이루어지고 뭐 기차역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제일 서러운 이별이 저는 항구의 이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구의 일야에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불과 한 100여 년 네. 차인데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우울했구나. 물론 식민지화도 있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100여 년 사이에 지금은 정말 밝아졌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저 시기에도 밝은 노래가 있긴 했어요. 오빠는 풍각쟁이냐. 맞아. 뭐 이런 노래가 다 그 시절에 예,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다만 저 황성의 적을 비롯한 우리가 소위 트로트라고 하는 노래들은 다 이렇게 약간은 서럽고 애상적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 민족에게 다가왔던 거죠. 왜냐면 고향 잃고 지금 임 잃고 조국 잃고 했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시대였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왕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왕평의 고향 영천에서는 왕평 가요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가 벌써 28회째인데요. 관심 있는 분은 가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가 왕평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이혜리수 이야기를 마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9살 때부터 무대에 설 정도로 재능도 있었고 또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인기도 많았던 이혜리수는 너무 빨리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옛날에는 결혼을 하셨나? 결혼을 하면은 약간 여자는 집에 있어야 된다. 옛날에는 약간 그랬으니까. 이혜리수 같은 경우는 자료를 찾는데 1930년대 중반부터 사라지거든요. 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게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방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혜리수가 결혼을 한 거예요. 이광재라는 자산가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있고 3살짜리 아이가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랑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이랑 사랑에 빠진 거예요. 바로 당시에 연희 전문 졸업반이었던 학생 배동필하고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남편과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사랑에 빠진 와중에 이혜리수는 일단 불륜이죠. 근데 상대편 배동필도 역시 아내가 있었다. 부모가 정해준 아내가 있어서 쌍방이 다 불륜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당시 불륜이 용납이 안 돼. 지금도 용납이 안 되지만 당시에 더 심했잖아요. 그래서 이승에서는 우리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해서 두 사람이 저승에서라도 우리 사랑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밤에 몰래 만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를 했습니다. 조선극계의 혜성같이 빛나던 여배우 이혜리수 양이 눈 뿌리는 지난 새벽 3시 10분 그의 집 방에서 애인 배동필이라는 청년과 같이 죽으려고 하다가 죽어지지 아니하여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것을 그의 편모 전옥점 씨가 발견하고 응급수당을 가한 결과 겨우 의식을 돌렸으나 음독 후에 피를 많이 흘린 까닭에 아직도 생사는 알 수 없다 한다. 다행히 일찍 발견돼서 실패를 한 거죠.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럼 앞으로 뭐 건강하게 잘 지내라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니라 계속 막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기어코 우리 사랑은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동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더 그 사회에서 파문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하셨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극단적인 선택에 또 다른 이제 이유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네. 건데 당시 기사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인기의 유행 가수이던 이혜리수가 또 음독. 3년 전인 소화 8년 1월 8일경에 음독 자살을 기도하여 한때 시정의 이야깃거리를 남긴 이혜리수가 19일 오후 11시경 또다시 100개의 칼모친을 먹고 자살코저하였다. 그 애인 배동필 군과는 사랑의 개가를 높이 부른 후 지난 음력 정월경부터 배동필의 1차 결혼 초인 장종원이가 다시 찾아왔다. 19일 밤에 자기 친어머니에게 보내는 유서 한 장을 써놓고 와 같이 음독한 것이라 한다. 전처가 집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심지어 막 이름, 뭐 나이, 주소까지도 너무 적나라하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두 번째 음독을 하고 생명을 구한 이혜리수는 연예계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도 30년대 딱 중반 이후에 이혜리수 관련 기사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딱 기사가 뜹니다. 이혜리수 요양원에 살아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완전히 소름이 쫙 끼쳤었던. 홈이 엄청 굉장히 길었었죠. 그리고 이후에 2009년에 이혜리수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 아드님 뵙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시댁에서 너 그래 허락할 테니 가수의 가짜도 꺼내지 마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그래서 아드님은 본인이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가수인지 모르셨대요. 근데 뭐 연예인들도 집에 찾아오기도 하고 엄마가 가수라는 소리도 있어서 한번 물어봤대요. 어머니 가수였냐고. 근데 얼마나 노이로제가 걸리셨는지 눈만 꿈뻑꿈뻑 하면서 못 들은 척 다른 데를 바라보셨다고 합니다. 되게 이루기 힘든 사랑을 결과적으로 이루신 거네요. 네, 두 사람의 사랑은 어떻게 보시나요, 세 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끝까지 결과를 봤을 때는 용기 있으셨고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사랑에 진짜 정말 올인하신 거잖아요. 네, 자기 인생을 다 걸고. 그래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면 이루어질 수 없나 보다 그냥 떠내 보냈어야죠. 지금 자기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애가 있는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결과로 보면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니 그걸 멋있다고 포장하면 가정 깨는 걸 찬양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두 분 이제 워워 하시고요. 왜 여기가 지금 이제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네. 조선에 서양식의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억누르면 반대편으로 튀어나가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 사상 최초로 이 사람 개인 대 개인의 사랑이라는 관념이 들어온 시대에 사랑이라는 게 너무 이상화된 결과 한 시대의 풍속도로서 저런 현상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김장식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장애가 참 많았는데 목숨을 몇 번씩 버리려고 하고 그걸 성취한 게 저분이 대단하고요. 두 번째 또 대단한 거는 피가하고 약속한 걸 지켰죠.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지켰다는 게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눈만 멀뚱멀뚱했다는 거. 네. 저는 가끔 이제 동화책 읽으면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행복하게 오래 살았답니다. 네. 근데 저는 항상 그 다음에 항상 궁금했어요. 과연 그 다음에도 행복했을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데. 근데 이혜리수 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대단하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좋은 선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분명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도 아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침에 마음 다르고 저녁에 마음 다르고 하루에도 10번 넘게 마음이 조석으로 바뀌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어떻게 상대의 마음까지 확신을 해가지고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평생을 입 닫고 귀 닫고 그러면서 지켜온 그 사랑이었던 것이 마지막에도 행복하셨을까? 근데 그게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만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여성이라고 한다면 이분은 그 시절 신여성이었구나. 님께서는 멀지면 내 맘도 설습니다. 부실 때가 채우는 마음의 약한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버리지 말아요. 오늘은 1932년 발표된 곡이죠. 바로 황성의 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찬란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곡과 조국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오열하며 노래를 들은 사람들, 그리고 이루고 싶은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내던진 가수까지 그야말로 사랑의 세레나데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이 아니었구나, 가짜 뉴스였구나, 막 이런 것도 되게 배우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트로트의 시작, 뭐 우리 가요의 시작, 우리 민족의 그런 정서 같은 거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보시고 트로트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배우고요. 네, 그랬습니다. 저희 소개까지 감사합니다. 황성예터라고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노래인데 어렸을 때 막 전축에서 남인수 씨 목소리로 듣고 뭐 옛날 노래인가 보다 하고 쓸쓸하다 요 정도로 들었던 노래인데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사연과 뭐 그 당시 신문 기사 이런 걸 통해서 듣다 보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입체적으로 느껴지면서 이 노래를 들으면서 식민지 시대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게 막 애통해하고 울분을 토하고 그랬었구나 라는 게 떠오르고 또 이 에리수라는 가수의 그 삶의 과정이 굉장히 좀 마음 아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러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이 에리수나 뭐 그런 분들의 사랑 얘기보다도 이 노래가 왜 조선인의 가슴을 그렇게 사로잡고 그 이후에 우리보다도 더 어린 사람들도 이 노래를 좋아하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났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선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가사가 참 잘 표현했고 곡도 참 좋고 그래가지고 또 이에리수라는 절창의 가수가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나 참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겠다. 우리 만사가 잘 되려고 하면 그렇게 좋은 작사가와 작곡가와 가수가
아. 이렇게 서로 맞듯이 인생사가 그렇게 풀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정말 인간 세상에 사람 만나는 누굴 만나냐 그게 참 중요하다. 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지신 건가요? 우리 네. 만난 거는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좀 이렇게 막 끌어낸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네, 역시 그 시대가 사랑한 음악에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대중음악 100년,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처가 없이도 한없는 이 심사를 가슴 속 깊이 품고 이 몸은 흘러서 가노니 옛터야 잘 있거라